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이고, 현재는 강화학습 기록을 위한 첫 번째 날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학습 주제는 커스텀 엔바이러먼트, 즉, 사용자 정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는 걸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거는 사용자 정의 환경이 오픈AI 짐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미 튜토리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볼 생각이고 이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은 만들어졌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강의 영상에서 나온 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내부에 제가 파라미터적으로 조금 수정한 부분들이나 추가로 이제 건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짐 레지스터 해주고 알파 감마 엡실론을 사용을 했는데 이건 이제 큐 러닝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엡실론 그레이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제 랜덤한 행동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랜덤한 행동을 할 확률을 10%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에이전트 위치를 파란색 사각형으로 그리고 목표를 빨간색 사각형으로 그릴 거고 플롯을 그려서 이제 동작을 하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니까 한 0.05초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은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첫 번째 상태는 이제 어떤 상태로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그냥 광활한 공간에서 에이전트가 목표 지점에 도달만 하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상 자체도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리워드에 대한 부분은 스텝에 나와 있겠죠. 스텝 함수를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착하면 10, 아닌 경우에 1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보상을 얻고 얘가 이렇게 찾다가 결국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목적지에 도달하게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이동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얘가 즉각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목표 지점으로 도달할 만큼 학습을 했는데도 랜덤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엡실론 그레디 기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워드 부분에서 엡실론에 대해서 감쇄가 일어나도록 추가로 이제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엡실론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엡실론이 10%라고 했을 때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엡실론이 0.0002%씩 이제 떨어지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제 엡실론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거 속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잠시 속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속도는 렌더링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0 정도로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리워드를 많이 받는 부분을 이동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이제 몇 번 보상을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엡실론 부분을 표현이 되게 해놨는데요. 보면은 지금 7.7% 처음에 10%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7%로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청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금 6%까지 떨어졌는데 엡실론이 0%에 근사하게 되겠죠. 그 말은 무작위 행동을 할 확률이 엄청 낮아진다는 거고 이제 기존과 대비하여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무작위 행동을 원래 10% 하던 거에서 무작위 행동을 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이제 정확히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정확히 시간이 흐르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제적으로 살짝 플레이를 해본 거고 GPT와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3% 확률로 엡실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지금 일어나는 게 보일 수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가보면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미로 탈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로 탈출에 대한 내용은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유닛 함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비지티드 로케이션부터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이유는 비지티드 로케이션, 즉 내가 이제 방문한 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밟은 곳에 대해서 페널티를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분명 이제 앞으로 미로 활동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는 활동을 무한 반복할 겁니다. 그럼 벽에 부딪혔을 때 많은 페널티를 주면요? 라고 하면은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머리를 박고 계속 무한하게 미로를 돌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벽 위치를 정의를 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정의를 한 거에 그냥 불과합니다. 실제로 캐치 스케치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벽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뭐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작성했습니다. 기본 예제에 불과하니까요. 벽을 만들어줬으면 이제 나머지는 기존 코드와 거의 동일하고 이전 장소에 대해서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해주고 넘파이를 통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나머지 코드는 거의 유사하고 이제 벽에 부딪혔을 때라는 조건 역시 하나 또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보상받는 부분을 훨씬 더 크게 해줬어요. 왜냐면 보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리워드 이제를 이제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처음에 리워드를 0으로 설정해놨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요. 벽이 있는 경우 이제 마이너스 0.2만큼 그리고 더 빼주는 거죠. 벽으로 부딪혔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방문했던 곳을 또 간다면 마이너스 2라는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리워드를 좀 늘려준 것도 있어요. 이게 때문에 조금 리워드가 상쇄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에피소드 이제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몇 번이나 클리어 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놨고요. 그렇고 이거 퍼스트 타임도 확실히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벽을 보면 지금 보시면 벽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벽이 여기 위치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오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지금 당장 이제 실제로는 지금 여기도 아마 막혀 있을 텐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엡실론도 마지막으로 엡실론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리워드가 0보다 클 때만 엡실론이 더 줄어들게, 그 무작위 확률이 줄어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더 무작위 확률을 늘려서 더 무작위 활동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탈출에 있어서 과적합이 줄어들고 이득도 많아지거든요.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면 에피소드가 보이고 클리어 넘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위치가 좀 좋게 나와서 탈출을 좋게 했는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쵸? 이 상황이 왔죠? 이 상황은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예시, 이번엔 좀 잘 탈출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여기서 500 에피소드 이상 쏟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상황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이 상황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좌측 우측 다 막힌 상황에서 무조건 페널티만 안고 가는 상황인 것도 있고 그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길로만 가고 싶은 거죠. 덜 페널티를 받는 방향으로. 즉 여기서 만약에 결정한다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강화학습이 돌아가면서 이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에피소드가 600번 지나가는 동안 이 정도 클리어 횟수 그리고 이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대략 한 2000번 정도가 넘어가면 거의 최적화된 활동을 합니다. 즉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치의 이제 엡실론 행동, 그 무작위 행동이나 손해보는 행동, 비효율적인 행동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간 길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시각화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쵸?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얘의 성격, 그 리워드 펑션을 조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되게 효율적인 길을 찾아서 가는데, 현재 이제 엡실론을 보면은 약 12% 정도입니다. 처음 엡실론 값이 사실 늘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엡실론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절가량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2첨회로 넘어가니까 슬슬 분기점이 온 것 같죠? 이 친구가 거의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무작위 행동에 의해서만 사실 발생하는 수준이고, 그냥 이제 미로를 최적화하게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행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후로 가면 더 많은 에피소드가 지나면 진짜 그냥 완전 최적화로 가고요. 오차율도 이제 여기선 지금 거의 8%죠? 엄청 빠른 속도로 수렴하고 있는데, 뭐 0%대까지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완벽하게 탈출하는 거라서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이게 전부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